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코비드19에 대한 대하 소아 감염학계 대응 지침에 대한 개요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조목조목 한 항목씩 어떤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question and answer 질문과 답변식으로 해서 요약된 그런 내용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가 격리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또 그런 격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자로서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 자가 격리 Q&A. 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코로나19는요,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그리고 특징적으로 후각과 미각 손실 등이 있어요.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 그러니까 구토라든지 설사, 그리고 어지러움, 콧물, 감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요,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비드19는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부모 또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에 아이에게 어떤 처치가 시행되나요? 아이는 보호자와 매우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요, 코비드19 검사를 시행하고요,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아이가 음성이라면 부모와 격리를 시키고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14일간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고요, 의료진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아나 엄마가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에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때는요, 확진된 영아에게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엄마도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면 직접 수유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엄마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유를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수유를 하는 경우 긴팔 가운과 같은 그 보호구 착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축하여서 수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영아는 감염되지 않고 엄마만 코비드19에 감염됐다면 모유로 인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전파 유무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는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수유할 때 손 위생을 아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에게 분유 수유나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분유는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 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서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하는 것을 권장해요. 이유식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만든 이유식을 일회분식 용기에 담아서 먹이고 나머지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가 자가격리 중일 때 아기의 기저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감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도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로 관리되고요, 보건당국에서 제공되는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 내부를 1차 소독한 후에 기저귀를 봉투에 담고 이후 2차 소독하여서 밀봉하여 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전용 용기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을 하고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보관하면 그 이후에 수거가 됩니다. 코비드19로 확진된 아이가 격리기간 사용하는 장난감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시간 동안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아이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 폐기물에 준하여 폐기하거나 격리 해제 이후에 차염소산 나트륨,
즉 락스 등의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아이의 목욕은 어떻게 시킬까요? 보호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를 목욕시킬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이나 차염소산 나트륨, 즉 락스로 소독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아이는 모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요,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므로 질병의 중등도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됩니다. 무증상 또한 경증의 질병 경과를 보이는 경우에도 가정돌봄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설격리를 하게 되고, 증상이 심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영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가볍더라도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인 아이가 악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네, 체온은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도이거나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서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아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가질 때는 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건소와 상의해야 합니다. 즉, 지속되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될 때, 호흡이 평소보다 빨라질 때, 흉곽 함몰이 관찰될 때, 호흡곤란 또 그에 따른 이상 징후, 코가 벌렁거린다 등, 무호흡증, 청색증, 의식 변화, 처지는 것, 그리고 경련, 그리고 뚜렷한 음식 섭취의 불량과 수유 곤란과 탈수 현상이 있을 때입니다. 집에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거주해도 되나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은 가족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4일간 자가격리하고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포함한 다른 동거인들은 자가격리자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대면 접촉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식기를 포함한 물품을 공유하지 않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만일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을 받게 되면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소아청소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컵 등의 식기 및 음식, 필기도구, 수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서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하고요. 자주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그리고 식사하기 전, 등교 직후, 귀가 직후, 화장실 이용 후, 마스크 착용 전후에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뚜껑이 있는 휴지통에 버린 후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서 충분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인 보호구는 보건용 마스크, 그리고 장갑,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입니다. 혹시나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된 보호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비치하고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락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석 방법은 물 1000ml에 5% 락스 20ml를 섞어서 장난감이나 그 다음에 목욕 도구들을 소독할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